안녕하세요. 인생사연 극장TV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감동적인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시는 김영수 씨 72세, 그리고 부인 박순자 씨 68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한 회사에서 35년간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부인 박순자 씨 역시 동네 슈퍼마켓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부부는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왔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가 모은 돈은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부인이 슈퍼에서 번 돈을 합친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던 계획이었습니다. 매달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병원비도 걱정 없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8월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님.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특별연금 상품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수 씨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무슨 특별연금이 또 있다는 건지 궁금했죠. 상대방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노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시면 매월 더 높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치하시면 월 연금액이 2배로 늘어납니다. 김영수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매월 받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이 2배가 된다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 같았죠. 하지만 김영수 씨는 신중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일이 맞나요?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준비된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공문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 집에 국민연금공단 도장이 찍힌 공문이 도착했었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연금제도 시행에 관한 것이었죠. 김영수 씨는 그 공문을 믿었습니다. 도장도 진짜 같았고 용지도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만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1000명만 선발하는데 현재 980명이 이미 신청하셨어요. 오늘 중으로 결정하지 않으시면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치해야 하나요? 고객님의 경우 2억 원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월 2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1년만 지나면 원금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2억 원은 김영수 씨 부부가 가진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동안 매월 2배의 연금을 받는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부인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공문도 왔고 상대방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니 믿을 만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매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식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노후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김영수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은 김영수 씨에게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죠. 김영수 씨는 부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2억 원은 큰 돈이었지만 곧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은행에서 송금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상대방은 전화로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234 56 7890 1234입니다. 맞으신가요? 김영수 씨는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송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송금이 완료되는 즉시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김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생 모은 2억 원이 한순간에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상대방은 확인했다며 말했습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입금될 예정입니다. 관련 서류는 며칠 내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외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약속한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사용 중지된 상태였죠. 불안해진 김영수 씨는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런 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전화를 드린 적도 없어요.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수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모은 2억 원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박순자 씨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하자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이다? 김영수 씨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하며 모은 돈, 부인이 슈퍼에서 900원, 1000원씩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상황이라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매월 나가는 생활비와 관리비, 병원비를 생각하면 몇 년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책했습니다. 왜 그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자식들과 먼저 상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부인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넘게 슈퍼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사라진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식욕도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에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거든요.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박순자 씨는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두 사람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딸 미영 씨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죠. 주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부천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연금 사기를 당해서 2억 원을 잃었다는 것,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영 씨는 즉시 둘째 동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동생 민수 씨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누나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남매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우울증 치료가 급선무였습니다. 미영 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수소문해서 좋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수 씨가 병원 가는 것을 거부했지만 자식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영 씨와 민수 씨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용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생활비 지원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눴죠. 아버지, 사기당한 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해졌어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께서 평생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요. 한 번의 실수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미영 씨의 따뜻한 말들이 조금씩 김영수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민수 씨도 부산에서 자주 올라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죠. 몇 달 후 김영수 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치료와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었죠. 박순자 씨도 남편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범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대부분 사용된 상태였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실망했지만 예전처럼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말이죠. 미영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참에 서울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더 자주 돌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영수 씨 부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야. 이웃들과 정도 있고 익숙한 곳이 좋겠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순자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었죠. 예전 슈퍼 사장님이 다시 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박순자 씨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제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과 만나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 김영수 씨도 조금씩 활동을 늘려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김영수 씨가 연금 사기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강의를 할 때는 떨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35년간 성실히 일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런 사기에 당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수 씨는 사기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공문을 위조했는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처럼 위장했는지, 어떻게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착순이라며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김영수 씨의 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비슷한 사기 전화를 받고도 김영수 씨의 경험담을 기억해서 피해를 막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끊었거든요. 김영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가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김영수 씨 부부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박순자 씨의 말입니다. 미영 씨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셨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일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완벽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희와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지금도 매주 연금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고 사기를 피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주는 감사 인사만으로도 김영수 씨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안부를 물어주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2억 원이 있었다면 어떤 여행을 갔을까, 자식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줬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죠. 하지만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너무 좋은 조건의 제안이 온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죠. 두 번째는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결정이라면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상해 과정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했을 때 자책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처럼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실수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김영수 씨 부부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자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금 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 같은 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당한 피해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험으로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헛된 일은 아니야. 실제로 김영수 씨의 강의를 듣고 비슷한 사기를 피한 이순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혹했는데 김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순자 씨가 말해줍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지내고 할 일도 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이제 다른 종류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은 적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된 것이죠. 미영 씨와 민수 씨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대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완벽한 어른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씨는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 씨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봐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릴 차례죠. 이런 자식들의 마음을 아는 김영수 씨 부부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으니까요. 김영수 씨는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금 사기 예방 강의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을 도우는 상담 활동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도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박순자 씨도 김영수 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보가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영수 씨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강의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사기를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것이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하루 만에 잃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꼈고 절망에 빠졌지만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며 피해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가 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김영수 씨 부부처럼 여러분도 분명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클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극장TV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